남미 대륙의 작은 유럽, 아르헨티나. 원래 이 땅에 살던 선주민 비율은 2%도 안 되는 이민자의 나라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곳에 맨주먹으로 리틀 코리아를 세운 사람들이 있다. 가난한 조국을 떠나 의료업으로 성공한 한국 이민 1세대들이다.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문화적 충돌, 그리고 땀과 눈물이 있었다. 실상 여기 와서 보니까 호미하고 갱이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나라가 남미잖아요. 1세대들이 이 나라 문화를 이해를 못했어요. 오로지 일만 했지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이민 50주년을 맞은 아르헨티나의 한국인, 후리엔티노의 성공 신화를 알아본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남서쪽으로 1100km 떨어진 라마르케읍. 1965년 아르헨티나에 온 첫 한인 이주자들이 보금자리로 삼은 곳이다. 현재 이곳에는 1994년 작고한 고 은준기 씨의 과수원이 유일한 한인 농장으로 남아있다. 고집스럽게 과수 농사에 매달렸던 은 씨의 뜻은 이제 장녀인 은명희 씨가 잇고 있다. 아버님이 못다 이룬 꿈을 나라도 살아생전에 이룰 수 있으면 이루고 싶다는 그런 소망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저렇게 비도 세워놨는데 이 농장을 팔고 가버리면 저 흔적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아쉬움도 있고. 리오네그로 강가에 있는 은하수 농장의 마당에는 지난 2000년 동포들이 세운 최초 한인 이민 정착지 기념탑이 있다. 은명희 씨가 이 땅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 탑은 설 곳이 없었을 수도 있다. 도시에서 사업을 하던 은 씨는 10년 전 아이의 농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과수원을 되살리고 있다. 기존 사과 중심의 품종을 체리와 복숭아, 포도, 호두, 밤감 등으로 늘렸다. 생산물은 인맥을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직접 판매하고 있다. 2006년도에 심었던 사과나무가 이제는 성장기로 들어가서 작년서부터 이 한국 식품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국 식품에 출하하기 시작했어요. 체리도 작년에는 꽤 나왔어요. 올해는 지금 제가 체리를 한 5, 6천 킬로 정도 바라보고 있어요. 라마르케읍 내의 옛 경찰서 건물에는 초기 이민자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박물관이 마련돼 있다. 오래된 생활용구 사이로 보이는 호미와 괭이 같은 전통 농기구가 왠지 낯설어 보인다. 두 달이나 배를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 항에 도착한 초기 이민자들이 라마르케를 최종 정착지로 택한 이유는 단 하나. 한국과 기후가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En aquel momento, bueno, por decisión del gobierno argentino y coreano, lo primero que hubo, bueno, se los hospedó, estuvieron en la plaza de acá enfrente, después estuvieron acá en este lugar, en el primer piso, un par de semanas, hasta tanto se les asignó la tierra. 현지 사회는 한국인을 반겼다. 한인을 위해 초등학교를 지어주고 음으로 양으로 도왔다. 한인들도 그걸 잊지 않고 있다. 요즘은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학교가 이곳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이 학교를 졸업한 한인은 은명희 씨를 포함해 모두 32명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1991년을 끝으로 더 이상 한국식 이름은 학적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Por eso que se la conoce siempre con el nombre de la Escuela de los Coreanos. A pesar de que tiene otro nombre, digamos, protocolar, que es Escuela Tambor de Tacuarí, pero la comunidad, la población, la conoce como la Escuelita de los Coreanos. Tanto
환갑이 넘은 초등학교 동창들이 만났다. 언어가 안 통할 때 몸으로 같이 놀던 친구들이라 허물이 있을 수 없다. Y bueno, ¿y Pablo? Pablo está en Estados Unidos coleando y vivito. Ah, no, no sabía de Pablo. Sí, ganó mucho dinero. Estuvo. Sí. Ah, porque bueno, tengo que. 성공한 친구들 얘기는 언제 들어도 즐겁지만 안타깝게도 벌써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꽤 있다. Y de Elisa, veo que me ha escrito Bueno, pero también. sí, Elisa Sí, murió. sí, vos me dijiste, Pobrecita. sí, A vos me ver, contaste. 저녁 식사에는 이민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지역 유지 미겔토 씨의 아들도 참석했다. 영농 자금이 없는 이민자들에게 2년이나 조건 없이 기름을 지원해준 고마운 사람이 미겔토 씨다. 지역 주민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고된 노동과 이어진 농사 실패로 이민자들은 지쳐가고 있었다. 결국 대부분은 농사를 포기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가거나 미국 등으로 재이주하는 길을 택했다.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호미하고 괭이를 가지고 이제 영농 이민을 나선 거죠. 근데 실상 여기 와서 보니까 호미하고 괭이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나라가 남미잖아요. 이미 그 당시에 여기는 다 트랙터로 기계화되어 있었으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의 온세 상업지역은 1세대 한인들이 처음으로 의류업계에 두각을 나타낸 곳이다. 요즘 한인 업체는 도매와 원단 생산 등으로 규모가 훨씬 커졌지만 온세 지역의 소매점을 지키고 있는 한인들도 아직 많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꼭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말하자면 남대문, 동대문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자파가 다 있어요. 현지 언어를 모르는 한인들은 초기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봉제와 편물로 의류업을 시작했다. 온 가족이 매달리면 생활비를 제하고 저축이 가능했다. 하청을 주던 유태인들로부터 기술과 사업 요령을 익히자 직접 원단을 구입해 생산에 나섰다. 1970년대 고국의 섬유 산업 발전이 도움이 됐다. 마침 한국이 섬유가 발달됐으니까 한국과 우리 아르헨티나 교민들 간의 어떤 교류가 마침 잘 이루어져 가지고 89년, 90년도 그때부터 한국 교민들이 생활이 많이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90년대 초까지 순조롭게 성장해오던 한인 사회는 1994년 큰 시련을 맞게 된다. 아르헨티나 이민 50주년을 맞아 한인타운 입구에 국기 개양대가 세워졌다. 라마르케를 떠난 한인들이 값싼 주거지를 찾아 정착한 플로레스 지역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지금은 다니지 않지만 109번 버스에 종점이 있었다고 해서 한인들은 이곳을 아직도 백구촌이라 부른다. 주변에 페루와 볼리비아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치안이 좋지 않아 동포들이 많이 떠났지만 한때는 동포들의 가내 수공업 공장과 가게들이 즐비했던 곳이다. 비디오 가게, 식품점, 음식점 그런 게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있었고 여기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거리가 저쪽 비자촌 저기 인접국 이민자들하고 우리 교민들이 사는 이들하고 대치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1994년 4월 한인들과 인접국 이민자들의 충돌은 일부 언론의 보도로부터 시작됐다. 한인 가내 공장에서 일하던 볼리비아 여성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한 기사가 노예 노동이라는 자극적 문구로 포장되면서 순식간에 혐한 바람을 일으킨 것이다. 인접국 이민자들과 한인 젊은이들이 총격전 직전까지 대치했고 한인에 대한 인식도 극도로 악화됐다. 사건 자체는 좀 불미스러웠지만은 결과는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4월 사태를 계기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생의 계기가 된 거죠. (4월) 사태의 반성은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교류로 나타났다. 현지인들에게 한국인의 전통과 문화를 알려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이민 1.5세로 현지에서 명성이 높은 조용화 화백도 작품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50주년 행사하고 걸맞는 작품을 하나 생각해봐야 되겠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하시던 고사상이 생각이 났어요. 그 돼지머리 혓바닥이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웃고 있고 참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돼지머리를 가지고 고사상을 제가 여기다가 심볼로키까멘데 상징적으로 고사상을 하나 쳤습니다. 2살 때 이민 온 에바 신 씨에게는 한국과 관련된 강력한 시각 이미지가 없다. 그는 다른 언어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이민자로서의 분열된 경험을 작품의 주요 주제로 사용한다. 이번 교류전에는 작품에서도 특정한 이미지에 결합된 음을 순차적으로 표출해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썼다. I'm always interested in mixing languages. Just as my personal life, like immigrants, I always had different languages going on in my life, like 집에서는 한국말, at school it was English because I went to an American school, in the streets it was Spanish. So this was my personal experience with this. I think this goes in my work too. 한국 이민자들의 작품은 아르헨티나 평론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유럽 중심의 아르헨티나 문화계를 풍요롭게 해주는 독특한 작품들로 평가받고 있다. Both of them have a very nice combination of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means. I think that also they work in this relationship between some images and some techniques that are very deep rooted in their own countries, and they merge it with I would say a kind of a spirit of Argentina.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산마르틴시에 있는 아메스도 원단 공장. 동포 기업인 김옥렬 씨가 1986년 창업해 업계 5위권의 회사로 키워낸 곳이다. 창업 직후 입사한 20번대 사번의 직원이 아직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이 회사의 종업원 만족도는 높다.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돕고 급여까지 높으니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Bueno, yo acá empecé como operario, hace 15 años que estoy. Tuve la posibilidad de capacitarme, sí, de que la empresa me pagara los estudios, que eso es muy importante. Entonces yo me pude ir desarrollando dentro de la empresa y ir creciendo a base de estudiar. 직원들과 수평적 관계를 맺고 인간적으로 존중하되 인정 위주의 한국적 정서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옥렬 대표의 조언이다. 베풀 때 베풀더라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현지에서 사업을 할 때는 현지인 마인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게 제일 큰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예. 온세 지역의 소매상으로 시작했던 한인들의 의류 사업은 90년대 이후 급격히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주요 근거지도 과거 유태인 거주지였던 아베자네다 지역으로 옮겼다. 소매보다는 도매화 생산을 주로 하면서 수만 명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다. 아베자네다 시장의 가게 2,800개 가운데 절반 이상을 한국 사람이 운영한다. 대로변 가게는 90%가 한인 상점이다. 저희가 계산한 거는 한 42억 불 정도, 42억 불 정도의 규모의 매출을 1,500가게에서 지금 판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 그 42억 불의 어느 매출에서 나오는 그런 세금을 보면은 상당한 부분을 한인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르헨티나사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안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으로부터 봉제업을 배운 볼리비아인들이 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늘리고 있고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고 있다. 한인들의 사업이 의류에만 몰려 있어 경기를 심하게 탄다는 점도 동포사회 차원에서는 어려운 점이다. 어떤 의류업종만을 가지고 우리 미래의 세대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보다 관심 분야를 넓혀서 이 나라의 주류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데 관심을 많이 갖기를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래야만이 우리 앞으로 우리 한인 2, 3세가 이 나라에서 자리를 굳히고 또 이 땅이 우리의 그 한인 2, 3세대들의 어떤 조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아시아 이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불과 20년 전이다. 유럽인이 세운 유럽인의 식민지였던 아르헨티나에서 50주년을 맞은 한국 이민자들의 존재는 특별하다. 한민족 특유의 근면과 성실로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대륙의 경계를 넘어 두 나라를 잇는 교량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No pensábamos y no hablábamos de tecnología coreana y hoy es muy común que una gran parte de los argentinos sus teléfonos celulares sean de una marca muy conocida coreana y entonces aprendemos a valorar también el desarrollo que ha tenido Corea en materia de tecnología. 이민 1세는 땅을 찾아서 그러니까 좋은 이민지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다. 2세는 열심히 일해서 경제력을 쌓는 것이다. 3세부터는 교육에 투자해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고 이 나라 주류사회에 진입을 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이민 1세는 새로운 정착지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까지 앞당긴 압축 성공의 세대다. 하지만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주류 사회에 적극적으로 파고들지는 못했다. 이제 이민 사회의 주도권은 2세로 넘어오고 있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류 사회에 진입하려는 신세대들이 힘차게 날개를 펴고 있다.